전국에 있는 고2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차길령입니다. 자, 지난 긴 겨울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자, 이제 드디어 3월입니다. 이제 고2입니다. 자, 고2는 내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 대비, 수능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학년이죠. 선생님, 모의고사 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3월부터. 자, 고2 이제 상당히 바빠집니다. 그리고 특히 고2 때 수학을 이 두 과목 보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 그거 처음 듣는데요? 아니,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게 있습니까? 바뀌는 게 있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냥 국영수였잖아요. 국영수. 근데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국영수수야. 국영수수. 수학을 두 과목 본다니까? 일단 자기 학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을 한 과목 보는지 두 과목 보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현강 학생들 보니까 수완하고 확률과 통계를 보는 학교가 가장 많은 것 같아. 물론 이제 뭐 서울에 이제 그 가장 그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학교들 보니까 수완하고 그 기하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 뭐 수완하고 수투를 보는 학교도 있고 황당하게도 수완, 수투, 기하를 보는 학교도 봤는데 그거는 좀 약간 예외적인 것 같고 두 과목 보는 학교가 하여튼 많다는 거 일단 이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할 게 태산같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과목도 일단 두 과목으로 늘었지. 수학이 원래 하나였는데 그렇잖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하나였는데 두 과목 보지. 거기에다가 모의고사 대비까지 하려니까 이제 굉장히 바빠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겨울방학 학습법 할 때 굉장히 겨울방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렇죠? 물론 이제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열심히 안 한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열심히 안 한 학생들 왜 그랬어? 자, 근데 이제 지난 얘기 계속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오늘은 미래 이야기만 하자고. 자, 그럼 먼저 중간고사 수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는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요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개념 진도입니다. 선생님, 개념 진도 지금 이대로 제가 나가는 대로 나가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본인이 개념 진도를 최소 기말고사 범위까지 못 끝냈다, 이거는 완전 비상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간고사에만 모든 걸 올인한다? 이러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는 엄청 짧아. 한 달 반밖에 안 돼. 고1 때 작년에 경험해봤잖아. 중간고사 끝나고 뭐 수행평가가 시간 또 엄청 잡아먹죠. 뭐 학교 행사 있지. 그지? 시간이 그냥 금방 간다니까. 금방 기말고사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중간고사 전에 개념 진도는 기말고사 범위까지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고사 끝나고 뭐 좀 기말고사 범위 유형 문제 좀 풀고 내신 기출 뭐 서술형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 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중간고사 끝났는데 기말고사 개념 진도를 뭐 다 안 돼가지고 또 해야 된다. 언제 하냐고 그거를. 그죠? 뒤로 갈수록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결국은 유형 문제도 못 풀고 실전 훈련도 못 풀고 서술형 대비 뭐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잖아. 그치? 안 돼, 안 돼. 큰일 나. 지금 현강 학생들은요. 수화는 옛날에 끝났고 확률과 통계하고 이제 수투 같이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는 학생도 있다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중간고사 대비는요. 그러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중간고사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학교마다 시험 일정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학생들이 다 다르겠죠. 자, 일단 달력을 한번 볼게. 지금 그 중간고사가 보통 이제 4월 말 5월 초에 많이 보죠. 전국적으로 가장 빨리 보는 학교가 보통 4월 한 22일 정도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 이제 엄청 빨리 보지. 근데 이제 오늘 뭐 이 영상을 보는 그 여러분이 뭐 3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3월 달에 이제 30일, 그 다음에 4월 달에 뭐 한 20일 정도 있으니까 50일밖에 없잖아. 할 거 엄청 많다 그랬지 아까. 특히 수학을 두 과목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범위까지 선생님이 개념 진도 끝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할 게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그쵸? 하여튼 3월은 개념 진도를 기말고사까지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유형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수능적 발상을 시작해야 되잖아. 이제 왜 시작을 해야 되냐면, 선생님 수능적 발상을 지금 꼭 시작을 해야 되나요? 시작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은 내신 스타일이 조금 바뀌어. 특히 자기 학교의 그 난이도가 조금 있다. 그런 학교들은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시험에 어떤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냐면 모의고사.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뭐 교육청, 뭐 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수능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을 내신에 출제하는 학교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적 발상을 이 내신 시험 보기 전에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어느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 현강에서 이제 이 수능적 발상 문제를 풀려보면 그대로 나오는 거를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왜냐면 니네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니네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늘 때 모의고사는요 숫자 바꾸기가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 그러니까 이거 그저께 풀어봤는데 그대로 나왔어. 그러니까 답이 기억나가지고 맞추는 경우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4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뭘 해야 되냐면 중간고사 대비 그런 실전 훈련을 시작해야 되잖아. 그치? 자, 조금씩 구체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아참, 선생님이 시험 문제 찍는 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 알죠? 미라클 특강이라고. 자, 중간고사 시험은요, 또는 기말고사 시험, 이런 내신 시험은 좀 찍을 줄도 알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 잘 찍어가지고 이제 별명이 수학 마술사가 된 거잖아. 수학의 마술사. 넘어갑시다. 자, 일단 중간고사 이 수학 시험 범위를 한번 볼 건데, 일단 수학 1은 뭐 가형을 보든 나형을 보든 뭐 필수 일단은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대단원을 보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수열이 있는데 보통 어디까지 많이 보냐면 중간고사를 물론 학교마다 달라. 자기 학교 자기가 확인해 봐야 돼. 보통은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보는 학교가 가장 많은 것 같아. 물론 이제 좀 많이 보는 학교는 삼각함수 활용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건 학교마다 다르니까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를 이제 같이 중간고사 때 보는 학교, 보통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본인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확률과 통계를 이 전체를 고등학교 2학년 1년 동안에 걸쳐서 보는 학교들도 있고, 진짜 막 진도가 빠르다 이런 이 학교들은 통계까지 그냥 1학기 때 보는, 좀 약간 오반데 이거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확률과 통계를 1년에 걸쳐서 보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은 이번 중간고사 때 2학 정리까지 보는 학교가 가장 많다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간고사를 그럼 학생들이 도대체 왜 망칠까?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망치는 이유 1번 뭘까? 두구두구두구두구 45분 안에 풀지 못해서.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것하고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간이 좀 충분히 주어지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시험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스탑워치 딱 갖다 놓고 문제 풀 때 45분 동안 25문항을 풀어보는 그런 연습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선생님이 어쩌다 어른에서는 좀 길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근데 왜 이제 이게 알면서도 학생들이 당하냐면 진도가 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많고, 게다가 2과목 보고 난이도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도가 늦게 끝나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연습, 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알면서도 당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해설 보면서 공부해서. 근데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물론 선생님이 이해는 하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이 개념서가 일단 그렇게 또 생겼어. 그치?
대표 유형이 있고 바로 밑에 해설이 있잖아. 물론 학생들이 이렇게 다른 책으로 이렇게 해설을 가리고 문제만 보고 이렇게 연습장에 풀면 좀 괜찮은데 그렇게 하는 학생들 별로 못 봤거든.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냥 뭐 문제 보면서 해설 같이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풀잖아. 그러니까 금방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은 뭐야? 남는 건 없어요. 나중에 문제만 보고 풀라고 하면 안 풀리거든. 그러니까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 개념서인 마길로 씨는 구성이 이제 다르잖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에 문제만 있고 밑에는 그 이렇게 줄 쳐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혼자 힘으로 해설 안 보고 이제 풀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 해설은 저 뒤에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스스로 고민하는 버릇을 지금부터 들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자, 그 다음입니다. 서술형 대비를 하지 못해서 작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서술형 때문에 중간고사 망친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번에 준비하라 그랬어요. 연구원들 보고 세븐에듀에서 이 서술형 대비 학생들 그냥 무료로 출력해가지고 아니 최대 이 배점이 높은 학교는 40점까지도 가잖아. 30점인 학교는 너무 많고 100점 만점이 그치. 그러니까 이 배점이 높은 서술형 대비 철저히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 좀 제공해 줄 테니까 직접 풀어보고 우리가 채점표도 이제 제공해 줄 테니까 직접 채점하면서 이 감점 요인을 좀 줄여보자. 됐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데 이게 실수를 많이 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제 이 시험지를 가지고 와보라고 하면 한 열에 5명은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글씨를 깨끗하게 못 써. 그러니까 이게 뭐 8인지 6인지 이거부터 숫자도 헷갈리고 이 공간 활용을 하는 것도 여기다 썼다 여기다 썼다 여기다 썼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잖아. 지네 시험 시간에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는 거 있으면 우리가 체킹하고 저 뒤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어서 풀어야 되는데 막 공간 활용을 막 여기 풀었다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벌입니까 학생들이? 처음부터 푼다고. 그 바쁜 시험 시간에.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번 당해봤을 거 아니야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문제집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줄 맞춰서. 그리고 실수도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잘 보는 방법. 물론 이 중간고사를 잘 보는 방법은요. 시험 전 전략과 시험 볼 때의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 유형은 외워라. 왜냐하면 대표 유형까지가 개념이야 수학은. 그리고 이 대표 유형은 물론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대표 유형의 풀이를 어느 정도 외운 것이 다른 문제를 푸는데 어떤 열쇠가 되는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표 유형을 딱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많이 풀되 자신의 힘으로 풀어라. 그러니까 뭐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 뭐 이런 학생들 많잖아.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촥촥촥 풀어주면 오 이러고선 마치 나도 그 시험 시간에 그렇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인강을 듣잖아? 그럼 다시 이제 복습. 자기가 혼자서 문제만 보고 혼자서 복습하고 풀어보고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지.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인강만 듣고 내가 그냥 그 문제를 그냥 공부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자기 힘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오답 문제는 반드시 몇 번? 3번씩 풀어라. 많은 학생들이요.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것 같아. 자기 틀렸던 문제를.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한 번 정도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 그럼 그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확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몇 번 풀어라? 3번 풀어라. 그럼 맞출 수 있어요. 자, 이 네 번째가 이런 것까지 꼭 얘기해야 되나? 좀 재밌어요. 이 학교 시험 보면 객관식, 단답형, 서술형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잖아. 순진한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 그냥 쭉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간다? 너무 순진해서 그래. 그래서 서술형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시험이라는 거는 제한 시간 내에 점수를 어떻게 해보면 점수 따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객관식을 쉬운 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좀 객관식 중에 어려운 게 나오면 세모표 치고 그 다음에 단답형 풀고
그 다음에 서술형 푼 다음에 그잖아. 서술형 못 찍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객관식 중에 이제 그 어려운 거 세모표 쳐놓은 걸로 이제 와야 되잖아. 정시간 없으면 객관식은 찍을 수라도 있으니까. 그죠? 이 순서대로 해야 돼.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줘야 되나? 자, 그 다음에 실전 훈련을 해라. 이 실전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 내에 푸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리 뭐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풀 줄 안다고 하더라도 시간 내에 못 풀잖아? 꽝이야. 자, 그래서 세븐에듀에서는 이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 내신 기출 실전 훈련할 수 있도록 그 출력 서비스를 한다고 프린트해서 출력해가지고 무료니까 출력해가지고 똑같이 풀어보란 말이야. 물론 당연히 이제 정답도 제공을 하죠. 선생님 그러면 그런 훈련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2번. 2번 정도는 필수야.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이 모의고사 대비 언제 시작을 해야 되나요? 3월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 저 3월 진짜 바쁜데요? 그러면 그래도 3월 말 정도는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왜 하라고 그러냐면 많은 학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학교 내신에 중간고사에 이 모의고사 문제를 넣어버려요. 내신에 모의고사 문제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물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의도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 모의고사 대비를 좀 하라는 뜻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이 모의고사 문제를 아예 넣어버린다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 그 수능적 발상 강좌를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적 발상 강좌가 뭐냐면 뭐 그 수능,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 이런 3대 기출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강좌. 또 그리고 그 모의고사에 있었던 모든 개념, 핵심 개념을 정리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전수해주는 그런 강좌가 수능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그냥 모의고사 대비는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요 이 내신과 수능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자. 수능 시험 범위 그죠? 어디입니까? 수학 가형은 수학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학 나형은 뭐야?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 있다. 그럼 저는 선생님 가형이니까 수투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1번. 뭐야? 수투 당연히 가형도 내신에서 시험 보죠. 뭐 수능이고 뭐고 내신에서 일단 수투를 시험 본다고 가형도. 두 번째는 이 미적분을 하려면 수투를 알아야 이 미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투를 안 하고 미적분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투는 그러니까 결국 수학 가형은 뭐야? 결국은 다 하라는 거야. 수완, 수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결국은 다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번에 보는 그 3월 모의고사 있잖아. 이 출제 범위를 살짝 보면 이 모의고사가 3월 초에 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배운 게 없잖아. 시험 범위는 뭡니까? 고등학교 1학년 상하만 시험에 본다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뭔가 뭐 문제집을 사서 풀고 그러지 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시험을 보고 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 체크해서 보강만 좀 하면 되는데 특히 내가 함수를 좀 많이 틀렸다. 뭐 합성함수, 뭐 역함수 이런 걸 많이 틀렸다. 또는 경우의 수 이런 걸 많이 틀렸다. 이런 건 좀 그 보강을 잘 해놔야 돼. 왜냐면 함수는 나중에 계속 나온다고. 미분, 적분에서도 계속 나오고 이 경우의 수는 나중에 확률 통계할 때도 가장 중요한 기본기이기 때문에 아주 잘 보강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대충 보는 사람들 진짜 그러지 마. 이 특히 이제 3월 학력평가가 그 뭐 나 잘 모른다고 많이 까먹었다고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치 대충 보다가 막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 대충 보면 안 돼. 이 모의고사라는 거는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수능이랑 똑같은 시험이야. 그치? 30문제 100분. 자, 이런 모의고사 1년 동안에 몇 번 안 봐요. 이런 좋은 기회에 집중해서 진짜 수능처럼 아주 그냥 100분 동안 정말 집중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실전을. 선생님 저는 나중에 혼자서 집에서 조용하게 그냥 모의고사 사다 풀어볼게요. 거짓말하지 말고 시험 볼 때 제대로 하자. 자, 그 다음에
이 개념은요, 그냥 마하길로시로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끝나. 그냥 마하길로시로 하면 모든 개념은 그냥 완벽하게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른 개념서 사지도 말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완벽하게 끝내줄게. 그 다음에 물론 그리고 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개념 어디까지 해야 돼? 최소한 덩어리가 크게 4개잖아. 수환, 수투,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치? 이 중에서 가형은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환, 수투, 확률과 통계는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올해 12월 뭐 미적분을 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12월 달에 현강 학생들은요.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확률과 통계를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는 사람은 내가 이제 듣지 말라고 한다고. 그런데도 꼭 가보면 몰래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들 되게 많아. 노예 들어왔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 좀 빨리 끝내고 싶어갖고 들어왔어요. 이런 학생들 되게 많다고. 이 정도 해야지 진짜. 이 정도 욕심도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유형은 절대형 엔제 그냥 풀면 돼.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는요. 선생님이 이제 찍기 특강 한다 그랬잖아. 그치? 이 시험 문제를 좀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3초 풀이, 5초 풀이 이런 거 가르쳐 준단 말이야.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야. 이런 미라클 특강, 찍기 특강 시험 직전에 하는 거 있고,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 기출 모의고사는 실전 훈련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선생님이 만들어서 제공해 줄 테니까 그냥 다운받아 프린트를 풀어. 그냥 직접 다 시간 정해가지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자기 학교 기출 문제 1회는 당연히 풀어야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그러면 모의고사 대비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수능적 발상으로 하면 된다. 아까 얘기했고. 자,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과연 머리가 좋을까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머리가 특출나게 좋은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1000명에 1명 꼴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학생들의 머리, 두뇌 차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머리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력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거죠. 근데 이 노력하는 사람을 또 이기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즐기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즐기면서 공부하는 사람, 그런 유형이거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 들어봤죠? 선생님, 저 수학 너무 싫어하는데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안 그래. 금방 좋아져. 제가 여러분들이 수학을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공부했는데 잘 안 된다고 좌절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수학을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하면 수학은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수학은 되게 정직한 과목이야. 공부하잖아? 나온다니까? 그리고 긴 계단을 한 번에 막 올라가려고 하잖아? 도중에 지쳐. 하지만 한 계단씩 차근차근 매일 올라가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정상까지 반드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올라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라톤에서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우승자보다 더 힘들까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마 더 힘들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같은 거리를 더 많은 시간을 뛴 거잖아.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잖아. 그치? 그래서 대학 떨어져가지고 노량진에서 막 재수하고 진짜 공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이 한 번의 학창 시절 다들 똑같이 힘들다면 이왕이면 잘합시다. 선생님이 그동안 뭐 공영방송 2군데를 해서 수강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 듣고 대학 간 학생이 한 5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합격한 학생, 선생님 강의 듣고 확인한 것만 190명. 뭐 연고대, 카이스트, 포항공대까지 하면 한 1,500명 이상 될 텐데 여러분들도 목표하는 대학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선생님한테 패매를 하든지,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든지, 세븐에듀 게시판에 남기든지, 선생님이 잠을 줄여서라도 상담을 다 해줄 테니까 다 좋아.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매일 뭐 한 새벽 1시 반에서 2시 반까지는 학생들이 페이스북 메시지로 엄청나게 상담을 요청하는데 다 하고 자거든, 선생님이. 진짜로. 힘들어 진짜.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선생님도 그렇게 할게. 자, 학생 여러분, 3월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해의 첫 중간고사 반드시 잘 봐야 됩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우리 같이 웃읍시다. 3월, 4월, 야,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중간고사 잘 봐서 우리 기분 좋다. 보람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저희 세븐에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